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트렌드 코리아를 제가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미 트렌드 코리아가 읽으실 분은 다 읽으셨겠죠. 그 다음에 이게 작년부터 예약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읽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간호사 독서 모임도 한번 했고, 이번에 신림 독서 모임 두 번째 책을 읽고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와닿는 게 많아서 이 책 한 권을 10분? 15분? 20분에 소개하기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책을 다 분철을 해가지고요. 각 10개 챕터를 하나씩 이렇게 꼼꼼하게 읽고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저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꿈치님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화면이 있는 영상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은 싱크와이즈란 디지털 마인드 맵입니다.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3개월 정품 이용권 보내드릴 수 있고요. 무료 강의도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하시면서 싱크와이즈로 자료 정리하는 거 하실 수 있고요.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에 관해서 시작할게요. 싱크와이즈란 프로그램을 정말 강추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0이고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해의 쥐띠이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용어가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마이티 마이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책 표지 이렇게 많이 보셨죠? 목차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좀 줄여볼게요. 처음이니까 전체 10개 챕터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 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엄, 업글 인간. 이 중에 제가 가장 좀 끌렸던 거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고객 관련된, 수강생 관련된 게 되게 많이 좀 꽂혔어요. 그래서 라스트 핏 이코노미나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그다음에 업글 인간, 특화 생존 좀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이렇게 제가 좀 꽂혀 있었고 10개를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각 챕터별로 한 주에 하나씩 제가 읽고 공부해서 정리하고 올려드릴 예정인데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 학교 다닐 때도 두꺼우면 앞에서부터 안 해서 항상 뒤에서부터 했거든요. 모든 시험 공부할 스타일이 뒤에서부터 하다가 지겨우면 앞에서부터 하다가 그럼 중간 좀 되면 또 중간 딱 해서 끝났다라는 느낌이 하는 그렇게 들게 하는 저의 좀 공부 스타일이 있어서 이번에도 뒤에서부터 한번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를 제가 한번 리뷰를 올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유튜브에 트렌드 코리아로 검색해도 많은 분들이 올려서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들도 있고요. 김난도 교수님 영상도 있고요. 김난도 교수님이 강의 때 영상을 찍으신 영상도 있는데 이렇게 한 의도가 뭐냐면 하나하나 좀 뜯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다음 책 먹는 여자의 리뷰한 컨셉 시리즈도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를 좀 뜯어서 올리면서 서로 이야기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 온라인 독서 느낌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글 인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글 인간을 정리한 거는 실은 별로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 큰 목차들만 뗐어요. 엘리베이트 유어셀프 업글 인간, 성공에서 성장으로 업글 패치 3가지 기준, 그 다음에 탄생 배경 시사점으로 되어 있는데 책은 보시면 405페이지부터 428페이지, 429페이지면 거의 25페이지, 2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얇아요. 근데 이 업그레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서 성장으로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요. 혹시 챌린저스라는 앱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챌린저스라는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아침 기상, 그다음 운동하는 거 도전해서 뭐 10,000원 받았어 이런 얘기를 블로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고 인스타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12,00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에 도전했다. 하루 한 번 하늘 보기. 근데 이걸 다 하면 환불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내고
습관 형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건데 이것은 바로 돈을 의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성장인데 이게 내 스스로 안 되면 돈이라도 걸어서 나를 바꿔보겠어 라는 성장의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자마자 챌린저스 앱을 깔았어요. 챌린저스 앱을 깔아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습관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챌린저스. 네. 챌린저스라는 앱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뭐 7시 기상, 8시 기상, 10시 기상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미라클 모닝이 제일 많고 설거지하기다. 설 연휴 특집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 전화하기. 세상에. 부모님 전화하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까요? 와, 대박. 부모님께 주 2회 전화하는 게 1131명이 전화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모인 금액이 155만 원. 이런 앱도 있구나. 대박이다. 와, 멋진데요? 와, 멋지다. 자, 돈을 걸어야 하는 이유. 결심했던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목표에 돈을 거는 것입니다. 85% 이상 환급하면은 85% 이상 달성하면 전액을 주고요. 100%를 달성하면 추가 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제 스스로 제 커뮤니티에서 또 제 블로그에서 영어 공부하기, 인카, 테드 공부하기, 그 다음 기상 프로젝트, 뭐 비움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파이가 커지네. 근데 만약에 이거 환급을 해주잖아요. 그럼 환급의 보너스는 어떤 시스템으로 좀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이거 테스트 해보고 들어가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방법이 듭니다. 가계부 쓰기도 있고요. 5줄 쓰기도 있고요. 1만 부도 있고요. 좋네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글 인간에서 소개된 챌린저스 앱에서 잠깐 알려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신인류가 등장합니다. 이제 작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사는 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신인류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서점가에 뭐 그냥 그러면 열심히 살자라는 분위기였던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인류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업글 인간은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모습은 자기 개발 연장선상에 있는데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스펙과는 다르다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스펙과 업글의 비교가 나옵니다. 페이지 409쪽에 이렇게 표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를 캡처해서 올릴까 하다가 혹시 저작권 문제? 이러면서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저기 많이 올려졌을 거라 생각도 드는데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스펙 쌓는 거라고 하면 직장에서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학 점수나 각종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 스펙이라고 하는 거면 업글은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넘어서서 건강, 취미, 지식, 관계 등 나와 관련된 총체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업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스펙 경쟁은 성공이고요. 업글은 성장입니다. 영역은 스펙은 일이고요. 업글 인간은 일과 삶입니다. 재밌네요. 그다음 비교 대상은 스펙은 타인과의 비교이고요. 업글 인간은 어제의 나와. 그 다음에 스펙 경쟁에서 현재를 희생해야 돼요. 스펙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포기해야 되는데, 업글 인간은 현재도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우리 구독자님들, 꿈치는 스펙 경쟁에 계시나요? 업글 인간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저희 재미와 의미를 하는 업글 인간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업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나의 자산으로 남는 확실한 내일을 보장하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 인생의 히어로나
히로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업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018년, 2019년 이 흐름은 조금 소비 그런 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소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변화인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책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면 내일의 나, 어제의 나보다 더 좋아진 나를 위해서, 내일의 나를 위해서 내가 업글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몸, 취미, 지식입니다. 몸짱 많이 있죠. 근데 이 보세요. 몸부터 나오는데요. 410쪽입니다. 업글 패치 버전 1. 몸으로 업글한다. 성장은 핫하게. 그러면서 막 런스타그램이라는 인스타 해시태그도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같이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로서로 운동하는 것. 그다음에 버핏, 마라톤 특히 제 주변에서 저는 예전에 마라톤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막 달리던 거 그런 거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 제 주변에도요. 마라톤 정말 많이 나가십니다. 제 또래 여성들뿐만 아니라 더 어린 친구들도 마라톤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 중독이 있는 거죠. 그 뿌듯함, 성취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글이 첫 번째는 몸으로 되기 때문에 그 온라인 1대1 PT도 많이 받은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조건 비싸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비싼 돈도 투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샐러드로 건강을 챙기면서 음식을 드시는 편셀족, 편의점 샐러드족도 대거 등장했고, 어, 지하철역에 샐러드 자판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꽃은 봤는데, 샐러드 자판기도 어딘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덤벨 경제라는 게 나옵니다. 덤벨은 근력 운동할 때 사용하는 아령이잖아요. 덤벨 경제는 건강 및 체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 현상을 덤벨 경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이 곧 새로운 부라는 인식으로 헬스, 홈케어, 요가 등이 뭐 조금 유행하는 거라고 하고 보면 인스타에서도 그렇게 운동하고 복근 보여주시고 홈트 하는 것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글 패치는 취미입니다. 취미. 첫 번째는 몸이었고요. 두 번째는 취미입니다. 취미로 업글. 성장은 딥하다라고 합니다. 원데이 클래스 되게 많지요. 그다음 특히 저한테도 클래스 101에서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이제 강의 올리라고 올라왔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퇴근해서 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취미에도 돈을 투자하고 꽤 많은 고가의 그런 클래스도 자기 성장을 위해서 취미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 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이런 뭐 숙소 또는 그 뭐지 펜션 같은 데 가면 단순 쉬고 온 데가 아니라 호텔이든 펜션이든 그 숙소 내에서 커리큘럼 프로그램이 있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엮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럽의 유명 플라워 레슨 브랜드에서는 뭐 3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플로리스트 투어라는 것도 있고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차이나 비즈니스 학습 여행도 있고요. 사진작가가 떠나는 캐나다 여행 출사도 있습니다. 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과 학습을 같이 하는 거죠. 와, 왜 이거를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안 먹혔을 수도 있겠죠. 지금 흐름이니까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옛날에 점 찍고 다녔죠, 저희가. 근데 그렇지 않고 한 군데 있으면서 뭔가 거기서 배우고 뭐 경험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디깅 소비라는 게 나옵니다. 자, 디깅 소비가 뭐냐면 디깅은 채굴이라는 뜻으로 음악 분야에서 DJ나 리스너가 좋은 음원을 찾아내 특정 장르나 아티스트, 테마 등을 관련 음악을 들여다보며 깊이 파는 행동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는 우리가 그 예전 편의점 음식들 막 소개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우동 맛집만 파고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에서 내가 거기서 그냥 일반인인데 계속 파고들면서 전문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와, 페이지 417쪽이고요. 한 편의 영화를 수십 번 관람하는 N차 관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영화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계속 분석하면서
남들이 못 보, 우리 와 재밌었어, 멋있어 하는 것들의 그 장면 장면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 유튜브 찾아봤더니 그분들 막 해석해 주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의미지 않나 싶습니다. 네, CGV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아가씨를 무려 111번이나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N차 관람인 것 같습니다. 업글 패치의 세 번째 중 지식 이야기입니다. 지식으로 업글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힙하다. 피터 드러커가 이미 지식 사회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식 근로자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독서 모임을 직장인들도 가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독서 모임이 이제 천차만별이죠. 무료부터 해서 엄청 몇십만 원짜리 고가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아마 조금 그냥 오기 편안한 수준들 10,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게요, 독서 모임이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성장에 목마르신 분들. 그냥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변화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주말과 퇴근 후 시간을 반납하시고 오고요. 그분들이 얻어가시고 경험하시는 게 무시하지 못하고요. 정말 정말 소중한 경험이 진주처럼 막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독서 모임은 꼭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글에서 몸이든 취미든 지식이든 뭐와 해도 좋다고 생각이 하지만 저는 아직 몸으로는 잘 못해요. 운동을 잘 못하고 있어서 취미도 저도 뭐 즐기고는 있고 그다음에 배워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지식 분야에서 업글은 독서 모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책이 읽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러면서 이 지식 사회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전자책 구독이 나옵니다. 와. 제가 딱 그러니까 이번 게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이미 느꼈던 것들이 나오니까 공감대가 팍팍 형성이 되는데요. 최근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식 콘텐츠 분야에서 전자책 구독이 엄청났고요. 그 다음에 밀리의 서재가 론칭 2년 만에 70만 명으로 사람이 늘었는데 평균 몇 권 읽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8권. 와, 대단하죠. 물론 8권이 정독하지 않겠죠. 읽다가 말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수치가 뭐냐면 단순히 열어본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통상 체류 시간을 보니까 리디북스 기준으로 2019년 1월에 체류 시간이 1시간 12분이었는데요. 인스타 이용 시 체류 시간이 24분인 것은 보다 더 높고 유튜브 이용 시간 1시간 26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보면은 아마 저도 여기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1년째, 2019년부터 지금 이제 1년 정도 리디북스를 읽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때보다 더 많이 리디북스 이용자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 저도 리디북스를 6,500원 주고 결제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평균 제가 리디북스를 통해서 읽는 책이 10권이 넘고요. 그때그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가 뭐 자기계발, 감사, 뭐 이런 에세이 찾다 보면은 더 많은 책을 접하게 되니까 제가 종이책만 고집했을 때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서 만족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좋아요. 진짜 작년에 에세이 정말 많았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한 2년째 된 것 같아요. 에세이 붐이었죠.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418쪽에 독서의 내용에서도 성장의 키워드가 보인다. 작년까지 서점가를 휩쓸었던 공감과 위로의 에세이 대신에 2019년 상반기부터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12가지 인생의 법칙 등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철학과 지혜를 강조하는 입문서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에세이,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스타 피드에 올라온 인친들 것도 보고, 그다음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블로그 이웃들 어떤 리뷰도 올리시는 것도 보고, 독서를 하면서 이제 오신 분들께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라는 말 들어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그 21세기, 그러니까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나 그다음에 그런 입문서, 철학서들을 많이 보시는 것들을 보고, 저는 그때는 아직 그런 책들보다는 전 정통 자기계발적인 꽂혀 있다 보니까 그런 책도 읽으시는구나 싶었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정말 철학과 지혜를 강조하는, 성장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돌아섰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요. 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얘가 유료이더라도 쉽고 편리하고 빨리 재밌게 들을 수만 있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료인 것도 비싼 것도 감수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리디북스를 한동안은 되게 불편해서 안 보다가 제가 급속도로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이책은 주문하고 배송까지 시간이 걸리죠. 물론 총알 배송으로 오늘 주문하면 오늘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책이 소개됐어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리디북스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리디북스가 제가 만약 찾는 비율을 본다 그러면 10권을 찾으면 7권, 8권까지 항상 제가 찾고 싶을 때 있더라고요. 두세 권만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에 6,500원 내고 괜찮은 정말 비용인 것 같아서 그건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성공의 관건은 쉽고 빠르고 그리고 재미있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료 서비스도 아낌없이 돈을 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디오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업글 인간의 탄생벽인 거의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도파민은요, 내가 성취하고 뭔가 못할 것 같았는데 했어. 그러면 되게 딱 방출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도 미션을 수행하면은 보상,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성장의 메커니즘에서 즉각적인 반응, 내가 해냈어. 이거 내가 했어. 도파민이 방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글 인간은 대부분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나와의 비교입니다. 나와의 비교. 그러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오늘보다 발전한 내일의 나를 목표로 한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한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손에 잡히는 성취를 향해 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일시적인 공동체 같이 하기 위해서 저도 뭐 프로젝트를 온라인에서 하는 이유가 기상하실 분 모이세요? 영어 공부하실 사람 모이세요? 미니멀 하실 사람 모이세요? 혼자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혼자는 해봤지만 잘 되지 않는데 이런 환경을 만드니까 하신다는 거죠. 돈을 쓰고라도. 그래서 이게 크루라는 개념, 살롱이라는 개념, 임시적인, 일시적인 공동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과 잠시 합승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지향점에 소속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업글 인간의 시사점은 그러다 시사점은 결국 그래서 이런 교육 사업이 그 다음에 사람 개개인에 맞춰서 성장하는 사업이 많이 발전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그 다음에 1대1 튜터링 시스템이 더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 중심이란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챌린저스 내가 돈 냈어요. 환급을 해주죠. 미션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좋다. 이런 것도 많이 대세되라고 했고요. 저도 그래서 그전까지 온라인 미션을 그냥 온라인 프로젝트를 하면은 하십시오 하고 끝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챌린저스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미리 보증금을 내고 이 미션을 수행하시면 보증금 가져가시는 거고 미션을 못하면 하루에 얼마씩 차감돼서 나중에 내가 한 것만큼만 가져가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예. 습관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습관이 들면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저 이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구 브랜드 일룸에서 엄마들을 위한 서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결국은 그런 자기만의 시간, 자기의 성장, 자기의 커뮤니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또 여기서 뭔가 좀 아이디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룸은 엄마의 서재라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고 경험의 즐거움이 소비 당시 한정되지 않고 소비자의 삶의 변화까지 유도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 물건 사요. 살 때 카드 긁을 때는 좋죠.
그때 도파민 바짝 나오지만 이거 봤을 때 내가 이거 왜 샀지? 아우 안 샀어도 됐는데 아우 이거 뭐야 나중에 안 사야지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이거 샀을 때 그런 느낌과 감동과 전율과 이거에 대해서 쓰임새가 내 삶을 변화시켜서 또 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가 돼서 뭐 소비자와 이런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치까지 삶의 그다음 가치를 변화시키고 삶을 좀 제가 흥분했습니다. 삶을 그 삶에 이렇게 흡수돼서 그 사람의 삶까지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성공하지 않는 성공하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봤어요. 내가 정말 그런 소비자일 때, 내가 생산자일 때 어떻게 업글 패치를 활용할 것인가. 근데 전 이거 하나만 보고도 챌린저스라는 앱을 통해서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저도 온라인 프로젝트를 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지금 25분을 향해 갑니다. 평상시 북 리뷰보다 더 많네요. 그래서 오늘 책 먹는 여자는 트렌드 코리아 10주 동안 뜯어먹기 할 예정이고 첫 번째 영상으로 업글 인간에 대해서 성장이 중요하다. 업글 인간은 대부분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몸과 취미와 지식까지 세 가지 패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거는 독서 모임에 꼭 와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책 읽은 다음에 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눌러주시면 소통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